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간. 오늘은 지난 금요일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주말 사이 그 이후에 전개된 국제 정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트럼프가 밝힌 알래스카 회담의 진실, 우크라이나 없는 평화회담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 세계가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외교적인 격변이 지난 주말부터 있었습니다. 팽팽한 대립과 예상치 못했던 반전, 그리고 다음 수를 기다리게 되는 긴장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부터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게 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 그리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유럽 정상들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심도 있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 회담에서의 노림수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휴전 노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 말려든 트럼프의 모습, 푸틴에게 말려든 트럼프의 모습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알래스카의 한 공간에 집중이 되었었고, 그게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게 됐었고,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고 공연을 하면서 있었고, 또 푸틴에게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었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즉각 휴전의 노딜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즉각적인 휴전 대신에 포괄적인 평화협정 직행을 주장을 했고,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수용을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에 SNS에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고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휴전과 평화협정의 차이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사적인 충돌을 멈추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고요. 전쟁터에서 싸움 스탑, 또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휴전이 됩니다. 다만 또 평화협정이라는 피스 트리티 쪽으로 우리가 간다면 앞서 전해드린 휴전은 ceasefire가 되는 거고요. 평화협정인 피스 트리티가 되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영토 문제, 배상 문제, 모든 핵심 쟁점들을 일괄적으로 시간 안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타결하는 과정을 평화협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휴전과는 좀 다르게 평화협정이 된다면 이것은 짧게 가봐야 몇 달,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평화협정이 되게 됩니다. 푸틴이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휴전이라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전진을 멈추게 하는 불리한 조건이 되게 됐고, 하지만 평화협정으로 가게 된다면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장으로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 벌기식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외교적인 명분과 군사적인 이득을 동시에 챙기는 아주 여우 같은 전략을 선택을 한 게 바로 푸틴의 평화협정이라는 제시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신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게 넘기는 대가로 남부의 헤르손이나 자포리자 등의 나머지 전선의 공격을 동결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는 모호한 말로 한 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푸틴이 제시한 원샷 종전 협상 구상에 동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전범 피의자인 푸틴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는 귀중한 외교적인 기회까지 얻게 됐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손해보지 않은 회담의 모습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사륙을 멈추기 위한 휴전 합의도 아니면 징벌적인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영토 확장의 발판까지 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왜 이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래스카 회담의 결과물을 안고 또 오늘 백악관에 도착하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단호히 거부하고 계속 전쟁을 갈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기로에 서 있게 됐고, 현재까지의 우크라이나 전황을 잠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체 지도 가운데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돈바스, 거기가 이제 루안스크주나 도네츠크주가 되고요. 거기에 그 아래쪽에 자포리자와 헤르손, 크림반도까지 연결되게 되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여기가 전체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땅이 되는 거죠. 그 손실의 무게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한 18에서 20%의 면적과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4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부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20%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침공 이후에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지역에서는 전쟁 전에 약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상당수가 피란을 떠났지만 만약에 영토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막대한 인구 손실과 함께 국가 재건에 필요한 노동력도 잃게 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적 인구적인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손실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원을 못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유가 돈바스 지역은 산업의 심장이었고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를 포함해서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산업의 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철강, 기계, 화학 등의 중공업이 발달했던 지역, 전쟁 전 우크라이나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게 바로 돈바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 두 지역에서의 포션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 이것을 잃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는 국가의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인 헤르손과 자포리자, 루안스크 밑에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 점령으로 그 침공 이후에 점령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비옥한 토양 덕분에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것 또한 바로 이 지역인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이 됩니다. 밀과 해바라기,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고 우크라이나의 그 국기 안에서 그 노란색이 황금벌판을 상징하는 바로 그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바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 헤르손 지역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요 수출품이자 국가 경제로서의 큰 축을 잃게 되는 지역이 되고 있고, 또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전력의 약 20%를 이곳에서 차지를 하고 있었고, 이 발전소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것은 전력 자립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적인 손실이 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흘렸던 희생과 피 흘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의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그 동부 돈바스부터 시작으로 해서 크림반도까지 쭉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라인이 바다와 또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흑해 지역이 됩니다. 단순한 영토나 자원을 넘어서서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흑해의 접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으로 곡물이나 철강 등의 주요 수출품의 90% 이상이
흑해의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해왔는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경제의 생명줄이기도 했었던 지역. 그런데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는 크림반도나 헤르손 지역이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있어서 러시아에서는 크림반도를 통해서 흑해 함대를 이미 지금 통제하고 있었는데 2014년 이후부터 거기에다가 헤르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오데사 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항구들이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이 지역들을 포기를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실질적으로 흑해에 대한 접근권을 거의 잃게 되는 것이고 해군력 또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립뿐 아니고 러시아가 언제든지 바다를 통해서 해상 봉쇄를 감행할 수 있게 돼서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가 영구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 거기에 뭐 수자원의 통제권 상실이나 상징적인 손실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다 점령하려고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크라이나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들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지도상의 일부로서 우크라이나에서 20%라는 숫자상의 파트로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봤을 때는 전체 경제의 심장과 생명줄, 산업줄,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담겨져 있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상 국가의 근간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푸틴의 제안을 수용하고 평화협정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기는 대가로 전쟁을 끝내고 국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파괴된 국토 재건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으로 지켜낸 영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 요충지나 방어선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넘겨주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국민적인 저항이 불보듯 뻔한 거고 우크라이나 내부 안에서요. 그리고 젤렌스키의 정치적인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푸틴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영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겠고 이는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더 많은 인명의 피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딜을 하고 마무리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껏 이 시간까지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 유럽에서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그걸 또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절박한 젤렌스키가 과연 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 안에서도 키이우 수도를 중심으로 한 키이우 시장의 경우도 이제는 좀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회의심 그리고 좀 지쳐간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 그 우크라이나 그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여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한계에는 다다르고 있다라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민심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백악관 회담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국가의 운명을 건 그리고 젤렌스키 개인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지금 같이 걸게 되는 중대한 결단의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젤렌스키에게 구원투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등판을 하게 되는 유럽 정상들입니다. 오늘의 백악관 회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또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의 유럽 주요 정상들과 마르크 브리터 나토 사무총장까지 대거 참석을 하면서 집단 등판을 하게 되는 유럽 정상들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집단 등판에 나선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홀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공개 면박을 당하게 됐었고, 유럽 지도자들이 젤렌스키가 홀로 압박을 받고 일방적인 영토 양보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막아주면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격에 나서는 두 번째 이유는 유럽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기 위해서 이번에 유럽 정상들까지 갑작스럽게 집단 등판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문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것으로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푸틴이 평화협정 내세우면서 시간 벌기식의 어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트럼프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고요. 또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 같은 경우도 휴전이든 평화협정이든 살인을 중단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서 선휴전, 이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면서 전쟁 계속하겠다는 푸틴의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오늘 함께 집단적으로 등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럽 정상들이 대거 미국행에 나선 것은 단순한 연대의 과실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그 테이블에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철퇴를 내려야 된다라고 힘을 실어서 그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State of the Union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독재자 대응 스타일을 벨벳 장갑 접근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제는 그것에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것도 즉시 내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대표인 존 튠에게 즉시 모든 상원의 거의 전원이 지지하는 이체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화를 해야 된다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와 강력한 메시지의 결합이 필요한 때가 되고 있고, 또 푸틴에게 미국이 경제를 문자 그대로 공개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전직 부통령으로서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 안에서 트럼프가 푸틴과 협상을 시도한 직후에 펜스가 철퇴를 즉각 내려야 되겠다라고 강조한 것은 트럼프의 외교 접근법에 대한 그 보완적인 제재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그 협상력을 우리가 좀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 됩니다. 펜스는 푸틴이 힘과 경제적인 압박에만 반응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조지아나 크림반도 또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례를 보면서 푸틴은 단호한 대응 없이는 멈추지 않는다. 푸틴의 우리가 성격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하되 즉각적인 제재,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의 그 관세를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 소스에 대한 제재를 지금까지 해와하고 있었던 이것은 동시적으로 가해야만 되는 현실적인 접근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또한 알래스카에서의 푸틴 회담 관련 언론 보도를 함께 좀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나에 대해서 진실을 폭력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믿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말하거나 하더라도 그들이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고 알래스카에서 바이든의 어리석은 전쟁에 대해서 훌륭한 회담을 나는 가진 것이었고,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전쟁이었고 그 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도 좀 하게 됐었고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없는 결론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평화를 모색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전쟁이었고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없는 결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전쟁의 직접 당사자이고 영토와 주권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러시아와 평화 합의를 만장에 맺었다라고 한다면 동맹의 신뢰와 전략적인 영향력 상실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제안했던 포괄적인 평화 합의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참여와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가질 수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푸틴에게 말려들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미국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가 모두 모이는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이 지난 시간 동안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고 더 이상의 정쟁의 확산을 막고 또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난 알래스카 회담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해서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토를 통한 직접적인 안보 보장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 의지의 연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을 파병하고 미국은 군사적인 물자와 기술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서 가지게 되는 향후의 큰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금 판을 짜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의 회담 여러 면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서 영토를 사수하려는 젤렌스키와 유럽의 연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의 종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또 이 두 힘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지 젤렌스키의 선택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대로 트럼프의 딜 제안이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는 이들의 선택이 가져오게 되는 파장을 오늘 아침 좀 숨죽여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은 즉각 휴전 없이 포괄적인 평화협정으로 방향을 전환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영토 양보와 전쟁의 지속 사이에서